주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매매에서는 지수를 깊게 보는 투자자가 많지 않습니다. 아침에 한번 지수를 훑어보고 뉴스 제목을 확인한 뒤 바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는 행동이 반복됩니다. 지수는 오르거나 내려도 내 계좌에 바로 찍히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감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수에 대한 첫 번째 착각이 생깁니다. 지수가 오르면 내 종목도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수가 좋으면 수익이 나는 게 정상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지수는 종목을 올려주기 위한 지표가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많은 종목과 자금이 움직인 뒤 그 결과를 하나의 숫자로 요약해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수를 보고 매매를 하려고 하면 항상 뒤에서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지수를 좋다, 나쁘다로만 해석하는 습관입니다. 지수는 답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기준에 가깝습니다. 지금 지수가 오르는 환경에서 내가 하는 매매가 시장 흐름과 맞는지, 지수가 흔들리는 구간에서 지금의 전략이 과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관점을 갖지 못하면 지수는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지수를 시장 환경을 먼저 확인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지수는 안 봐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보면 위험한 지표로 바뀝니다. 사람들이 지수를 보지 않는 이유는 지수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지수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많은 투자자들이 막연하게 주가의 평균 정도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을 해석하는 기준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지수란 특정 시장에 상장된 종목들의 가격 변화를 일정한 기준과 비중으로 묶어 하나의 숫자로 만든 지표이며 어떤 종목을 포함시키고 어떤 비율로 반영하느냐에 따라 지수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코스피 지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상장 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시가총액이 큰 기업일수록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움직이면 코스피 지수는 크게 반응합니다.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코스피가 오르는데도 체감이 없거나 반대로 코스피가 부진한데 특정 종목은 잘 가는 상황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한국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지표라기보다는 대형주 중심의 자금 흐름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지표에 가깝습니다. 시장 전체의 평균 성적표가 아니라 대형주 중심으로 구성된 대표 선수들의 경기 결과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중소형 기업과 성장산업 중심으로 구성된 시장을 대표합니다. 바이오, 2차전지, 로봇처럼 기대감과 이슈가 중요한 종목들의 비중이 높고 개인 투자자의 참여 비율도 상대적으로 큽니다. 이 때문에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변동성이 크고 지수의 방향보다 개별 섹터와 테마의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집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같은 한국 주식시장이라는 이름 아래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참여자 성격, 자금의 성향, 투자 목적, 변동성 구조가 전혀 다른 두 개의 시장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자금은 주로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움직이며 연기금이나 패시브 자금, ETF 자금은 지수 자체를 추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수 흐름이 곧 자금 흐름이 되는 구조를 만듭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매우 높고 테마와 기대감, 이슈에 의해 가격이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과 섹터 중심의 움직임이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수가 횡보하거나 조정받는 구간에서도 특정 테마는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지수의 개념을 안다는 것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자금이 어떤 성격인지, 대형주 중심의 흐름인지 아니면 테마와 이슈, 기대감 중심의 흐름인지 알고 시장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시장을 보다 보면 현물지수보다 선물지수나 미국 시장 지수가 먼저 움직이고 그 흐름을 따라 국내 시장이 반응하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순서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현물시장은 이미 형성된 가격에서 사고파는 공간이라면 선물시장은 앞으로의 가격에 대한 기대와 판단이 바로 거래로 반영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즉, 선물지수는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가장 빠르게 드러내는 창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물지수는 특정 시점의 지수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특정 시점의 지수가 어디에 있을지를 두고 포지션을 잡는 시장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선물시장에는 개인보다는 기관과 외국인, 대형 자금이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들은 뉴스가 정리된 이후에 움직이기보다는 불확실성이 생기는 순간 바로 포지션으로 대응합니다. 같은 재료를 보고도 현물시장에서는 고민이 이어지는 동안 선물시장에서는 이미 방향성이 가격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장이 열리기 전이나 장이 끝난 이후에도 선물지수가 의미 있게 움직였다는 것은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다음 시장을 바라보는 큰 자금의 시선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물지수는 미래를 맞히는 도구라기보다 그 시점에서 가장 큰 자금들이 어떤 방향에 베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에 가깝습니다. 현물 주식은 개별 종목의 이슈,
테마, 감정적인 매매가 섞이면서 가격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지만 선물 시장은 방향성 자체에 집중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의 본심이 더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현물 지수만 보고 시장을 해석하면 항상 한 박자 늦게 반응하게 되고 선물 지수를 함께 보면 시장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를 조금 더 이르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미국 지수의 중요성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시장은 글로벌 자본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중심 시장이고 나스닥, S&P 500 같은 지수는 전 세계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보여주는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미국 지수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지에 따라 글로벌 자금의 태도는 달라지고 이 변화는 결국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분위기의 상승인지입니다. 완만하고 안정적인 상승은 위험자산 선호가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고 급등락을 동반한 상승은 불안정한 기대가 섞여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상승장이라도 이 차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매매 전략과 종목 선택의 범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외국인 자금은 한국 시장을 독립적인 공간으로 보기보다는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 지수의 흐름은 한국 시장 비중을 조절하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위험을 줄이는 흐름이 나타나면 특별한 악재가 없어도 한국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압력이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선물 지수는 시장의 선행 반응을 보여주는 공간이고 미국 지수는 글로벌 자본의 위험 선호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점입니다. 이 둘을 함께 보는 이유는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시장이 공격적인 전략을 허용하는 환경인지 아니면 방어적인 태도가 필요한 국면인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이 관점이 잡히면 현물 지수는 결과를 확인하는 지표가 되고 선물 지수와 미국 지수는 시장 환경을 이해하는 배경 정보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지수는 종목을 맞추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시장이 허용하는 선택의 범위를 보여주는 기준선에 가깝습니다. 지수가 좋다고 해서 모든 매매가 정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수가 나쁘다고 해서 모든 기회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수의 방향이 아니라 그 지수 환경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려고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지수를 실제 매매에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 종목을 고를 때, 비중을 정할 때, 그리고 매매 강도를 결정할 때 지수는 어떤 기준으로 작동해야 하는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수를 알고 있는 단계를 넘어 지수를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